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딱 한 종목 팟캐스트 그 55번째 시간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2부도 역시 대우증권, 그것도 KDB 대우증권 하면서 뭔가 국책증권사로 간 KDB 대우증권의 박승영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부 했으니까 느낌 어땠어요? 예, 일부를 하는데 요즘 좀 이렇게 요런 느낌 나는 방송들이 많잖아요. 네. 약간 막말하는 방송들 좀 많잖아요. 막말이라뇨? 저희 있는 사실 그대로 정중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말을 본인이 하시네 지금. 굉장히 트렌디한 방송이네요. 그런 거 하는 방송 어디서 또 들어봤어요? 아니 요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렇게 한 4-5명 모여서 떼톡 하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떼톡. 우리 갑자기 떼톡이래? 떼톡. 떼톡? 그래서 그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마녀사냥인데. 아, 그런 거로? 그러니까 한 쭉 앉아놓고 막 던지다가 이제 그냥 편집을 잘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이소정 인턴인데 네. 편집을 제대로 못해. 편집을 안 하잖아. 그냥 훅 돌아가. 근데 이건 딱 한 종목인데 계속 종목이 그냥 되게 여러 개가 나오네요. 그냥 그날 딱 한 종목만 이렇게 찍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각자 미는 한 종목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 수석 연구원이 한 종목 이것만큼은 딱 내가 하나로 고르면 이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해서 주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댓글 꺼내 버리는 거야. 그럼 하루에 종목이 4개씩 나오겠네. 아니야.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이게? 한 번 아. 하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뭐 애들 같이 이게 주식으로 딱 그런 거보다는 한 종목이라는 게 의미이죠. 상징적인 것이고 이게 딱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어 보이고 이게 뭐 긴 호흡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애들 같이 여기 하는 게 와서 아니고. 무슨 세력이니 눌림목이니 이딴 말 하면 이제 바로 시원하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린 조용히 그런 보내버리죠. 조용히 보내버려. 통편집 들어가지. 통편집. 근데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건데요. 각자 이제 2부 했는데요. 각자 바라보는 뭐 하반기 뭐 이슈 잠시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관련 주식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먹으러 해보죠. 이 대표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 지금 없는데요. 없어요? 예. 없으면 이 아무 사람은 생각이 없죠. 조금 있다가 끝날 남이 때 되면 얘기하면 하나 또 따먹는다. 하나 슬쩍 해갖고 집어넣어. 지난번에 사주 봤잖아요. 안 계실 때 세상에 거기 그 얼마나 좋게 얘기해 주셨는지 거기 딱 적혀 있는 거에는 항상 남의 것을 이렇게 숟가락만 얹고 남의 공을 가로채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채널에서 맨날 방송하잖아요. 방송하면 좋은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디스도 하다 하는데 그 다음날 들어보면요. 한국 경제에 가서 그 다음날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가. 나는 지금 이미 얘기할 게 생각이 나고 있어. 지금 저녁에 방송 가야 되거든. 방송할 거 지금 생각. 오늘 저녁 방송가? 예. 오늘 또 저녁 방송에 벌써 먹으려고? 예. 그럼 이게 언제 나가는데요? 내일이면 나가죠. 이건 그럼 내일. 이게 먼저 나겠네. 오늘 저녁에 방송 먼저 하시면. 하지 또. 그러니까 이 항상 친구가 그래서 남의 공을 가로채는 남의 공을 사주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 사주에 나와 있어. 나는 주워 먹기구나. 인생이 남의 공을 가로채게 돼 있어.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단독적인 되게- 독단적인 스트라이커구나. 되게 인복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 독단적인 스트라이커라서 그래요. 이기창 기자는 어떤 거 이슈 종목? 저도 한번 오늘 따먹어 보려고 일단. 아니 이기창 기자 어떻게 된 거 어떤 거 하고 있어요? 뭘 다 따먹으려 그래. 이게 진도 좀 나가자고. 아니, 수석 누가 뭘 연구원 하나 얘기하면 누가 뭘 그때 하나 따라먹으려고. 얘기를 해야 그다음에 그걸 주워 먹든지 하지. 이 기자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 기자. 저는 하반기보다도 지금부터 2020년까지 지속될 트렌드라고 보는 게요. 세대 교체예요. 그걸 뭘 지금 얘기해. 세대 교체? 왜? 그건 2015년에 2017년에 17년. 아니 뭐 둘이 아는 얘기네 아는 얘기. 보니까 받아먹은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해봐요 그래도. 이게 뭐냐면 지금 삼성만이 아니라 그 상위 30대 그룹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딱 세대 교체 기계예요. 그래요? 경영권이 바뀌는. 세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았던 그 이름들이 조만간 내려가고 그 뒤에 밑에 있었던 그 아들 딸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한화, 한진, 뭐 현대, 뭐 삼성 거의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박승영 연구원이 요즘에 하고 있는 그 작업이 저한테 되게 도움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사람 바뀐다고 해서 그게 정말 바뀔 회사인지 아니면 이 안에 뭔가 내재되어 있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걸 그 본질적인 힘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가져오는 그 의미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음. 관점에서 좀 세대 교체라는 점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종목이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말씀이 연구죠. 참 맞는 게 삼성만 봐도 네. 이병철 회장님이 계실 때는 삼성물산이었었죠. 네네. 삼성물산. 삼성물산의 시대가 이제 한 1990년대 좀 안 될 때까지는 삼성물산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부동의 1위였더라고요. 정말 부동의 1위. 매출도 부동의 1위, 뭐 자본금도 부동의 1위. 그러다 이제 이건 회장님으로 바뀌고 나서는 뭐 90년대 중반부터는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였죠. 아직까지도.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어쨌거나 한번 교체가 될 텐데 네. 그럼 삼성전자도 영원 1등을 할 거냐. 그건 아마 이건 회장님 하실 때 삼성물산이 영원 1등이라고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흥미로운 얘기인데. 그럼 요거는 이렇게 양념만 쳐주고 우리 우리 박승현 연구원이 또 나오기로 했거든요.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하는 걸로. 내가 왜냐면 이렇게 낚으려고 내가 던진 거야 사실은. 너무 멀어. 다음번에 한 번만 한 번 더 나오는 너무 걸로. 멀어, 너무 멀어. 시청자한테 약속을. 너무 멀어. 야, 나 거기 여의도인 줄 알고 왔는데 문자 보내주는 거 보니까 여기도구만. 가산 디지털 단지도구만.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여의도에 사는 걸로. 그래야 여의도에서. 그래 양도에 사는 거 라이 된장.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가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삼성 SDS가 됐던 삼성 에버랜드가 됐던 처음에 삼성전자가 처음 상장했을 때 87년에는 25위였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그게 한 10년 지나니까 8등이 됐고 네. 또 10년이 지나니까 한 6등이 됐고 지금의 부동의 1위거든요. 네. 몇 년째? 아니고 10몇 년째, 20년째.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앞으로 시가총액 1위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삼성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 네. SDS냐, 에버랜드냐 네.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삼성 SDS도 그렇고 에버랜드도 그렇고 지금 보면 다 비싸게 상장한다고들 불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또 상장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과연 그게 이제 비쌀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한 성장성을 가지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는 상장하면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살 수 있는 만큼 원하는 물건 살 수 있게 해주는 가격대, 리즈너블한 가격에 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뭐 한 10년 넘게 보면 길게 보면 이게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삼성 에버랜드 한 10조 정도 본다면서요. 네. 상장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죠? 200조인가요? 네. 200조 넘으니까 한 25배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역시. 뭐 한 몇십 년 지나면 그거는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좀 스터디 좀 더 해가서 다음에 한번 제대로 요걸 가지고 털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하반기는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하반기라고 해도 많이 농업이에요.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농업. 예.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 한국이어서 믿고 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공산품 이건 괜찮아요. 예를 슈퍼마리오에 껴주는 그 피규어가 망가지는 뭐 중국산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먹는 거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입하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중국 애들이 한국산 어마어마하게 수입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짓고 못 믿어.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를 자기들도 못 믿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일본에서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해서 먹던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일본 애들이 한국에 수입해요. 왜냐? 자기들도 원자라고 불연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어디 지방에 어디 뭐 특산품이나 뭐 농작물 중에 특수 작물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안 팔고 뭐 주렁주렁 잘 열려 있어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 팔아요 했더니 안 판대 한국에 다 일본에 간대요. 자기도 먹을 게 없대. 일본에 다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네, 대부분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VJ 특공대 그런 데 나오지. 그렇죠. 귀하게 돈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하는 목소리 나오는 것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싼 거 그냥 중국산 맞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따가 한국 사람들 그걸 찾게 될 것이고 나중에 중국 애들도 그걸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애들은 방사능 때문에 계속 찾을 거고. 그러면 어디서 농사를 짓겠어요? 중국에서 농사 짓을 수 있지만 못 믿잖아요, 중국산은. 그렇기 때문에 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통일해서 북한에다가 재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꾸 거예요. 통일을 그렇게 집착을 해. 어쨌든 통일은 좀 긴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농사, 농업 여기에 포인트를 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땅 그리고 거기에 있는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전통적인 농업, 벼농사 짓고 이런 거는 관계없이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되게 농업하는 회사들이 수직 계열을 되게 많이 하죠. 이지바이오 같은 회사들도 이제 뭐 비료하다가 점점 이제 뭐
작물 쪽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좀 더 아래로 가면 요즘 이제 미생물로도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안에 토양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생물들을 네. 배양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런 회사들이 좋게 보여서 저도 이번에는 저희도 이제 농업 관련해서는 농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하는 걸 가만히 보면 중국에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약간 과잉 투자처럼 늘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이 집 조그만 회사가 잘할 것 같지는 않고 좀 큰 회사들 중에서 좀 의미 있게 이 모든 농업의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저는 그 회사는 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CJ 그룹이 되거나 옛날에 제일제당을 했으니까 허걱! 헐, 짜증내. 네. 아니면 뭐 대상이 되거나 뭐 그런 회사들 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대상은 근데 뭐 물어봤는데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아. CJ도 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CJ는 확실히 이게 그룹을 보면 하나는 미디어 그룹, 하나는 이제 이쪽 먹는 쪽 그렇죠. 그룹으로 네. 바뀌어 있고 네. 그 밸류체인 다 들어가 있죠. 네. 비비고부터 해서 네. 쫙 네. 있으니까 네. 라이신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맞아요. CJ는 좀 그쪽으로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너무 미디어 쪽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이쪽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어. 대상도 뜯어보니까 되게 비싸게 생겼더라고요. 김종학 프로덕션 대상 거대. 맞아요. 왜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도대체? 그냥 뭐 그냥 CJ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보통 아들 딸 중에 그러니까 어딘가 아들 딸 중에 하나 관심 있었겠죠. 네. 그건 좀 어해한테 뭐 그냥 원래 하는 쪽 거의 뭐 음. 보금자리 딸기층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알았어요. 전 대상도 좋아하죠. 왜냐면 대상도 중국 사람들 지금 뭐 우리나라 김치도 많이 수입하지만 제대로 김치 먹기 시작해봐요. 한국에서는 종갓김치 먹어야죠. 네, 그런 관점에서 대상도 매력적인데요.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허걱했냐면요. 제가 딱 요즘 꽂혀 있는 게요. 예전에 CJ ENM에 미쳐 있었거든요. 근데 좀 식상한 게 있잖아요. 네. 또 전문가 입장에서 오면 그래서 전 CJ 제일제당에 더 완전히 꽂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CJ 제일제당 하려던 차인데 딱 또 얘기하셨어요. 뭔가 통하는 사람이야 이 친구가. 그런데 느낌이 저도 이제 다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하여튼 중국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식생활이 바뀌고 식생활이 바뀌면 한 번 바뀐 식생활 잘 안 내려온다. 레벨 다운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박 의원도 알겠지만 중국 사람이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거기 농수산품이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구 늘어나니까 당연히 쌀이 늘어나고 또 하나가 돼지고기도 많이 하고 물론 돼지고기에 라이신에 관계있지만 소고기 수입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보면 전반적인 먹거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 비비고 이런 것들이 북경 공해에 바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통칭 그런 커피숍이 됐건 뚜레쥬르가 됐고 이런 것들이 크게 봐서 앞서 거기서 중국 사람이 그걸 먹는 것도 딱 이거죠. 그 중국 한국산 커피가 아니라 한국산 커피숍에 나가서 먹고 한국산 빵집 제가 알았는데 까먹었는데 북경에 아주 시장 1위 지배적인 빵집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이 하는. 파리바게뜨 아니야? 중국 사람이 하는 거야? 그 모든 사람 중국 사람이 그 빵집 있는데 그게 확 죽었어요. 그게 보면 뚜레쥬랑 저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파리바게뜨 때문에 했는데 그게 보면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한국산? 한국 브랜드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라이싱 얘기도 뭐 당연히 있겠고요. 그래서 전 CJ 제일제당을 뭐 강추라기보다는 CJ 제일제당이 여태까지는 CJ ENM 대비 저평가 받고 있다. 아니 사람 인식 자체가 그때는 CJ 제일제당 그리고 대상 이런 오뚜기 이런 쪽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오늘의 종목 유현님 종목은 오뚜기인 걸로. 아! 오뚜기를 계속해서. 아니 전 제일제당이었는데 제일제당 얘기하셨으니까 제일제당 오뚜기. 근데 오뚜기 거래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그 되게 좀 재밌는 거는 제가 그 뭐였죠? 그 조정래 작가 쓰신 정글말리. 정글말리를 보면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전 중국 가서 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거기 제일 재밌었던 말 이거 재밌던 것 중에 이게 좀 재밌었어요. 한국은 의식주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식의주라 식주의라는데 식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돈 생기면 옷부터 산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허세잖아요. 허세. 옷부터 사고 중국 사람들은 돈 생기면 무조건 먹는다는 거죠. 걔네들은 확실히 돈이 생기면 제가 그렇게 계산해봤거든요. 전체 가계 소비에서 의식주 비중을 해봤더니 저 중국은 비교도 안 되게 높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럼 뭐 지금 당장 소득수준이 낮아서 높은 게 아니냐. 제가 우리나라 소득수준 비슷할 때랑 비교해봤는데 그래도 비교도 안 되게 높아요. 정말 먹는 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옷은 좀 좋게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에다 자꾸만 옷 팔려 그러지 말고 그냥 먹는 거 팔았으면 좋겠어요. 먹는 거. 중국 사람들 먹는 거 잘 그러니까 파니까. 먹는 거. 그냥 농심하고 난 제일 CJ가 괜찮아 보여. 얘는 농심이네. 얘는 농심이야. 저 지금 농심으로. 아까부터 계속 농심. 나는 한 거 또 해야겠다 그냥. 뭐? 페넌트.
뭐? 페넨터. 아, 페넨터. 예전에 먹는 거 지난달에 먹는 한번 거 얘기하셔죠. 먹는 거. 먹는 거 말고 나는 딴 따라. 이 친구는 삐딱성이 있어 항상. 항상 나는 저분은 딴 원래 거. 저래요. 원래 저런 걸로. 나는 그 좀 이따 혼자 하시겠는데 이러다가? 그래도 중요한 건 오늘 한국경제 TV 가면 보나 주식할 때 농심이나 이런 거 얘기한다. 바라네 아니야. 잠깐만. 오늘은 할 게 정해져 있어. 뭐? 삼성 SDI하고 네. 그 뭐야 은행주 해야 돼. 삼성 SD에도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티스아들이 낼로 아니, 빼먹는 그게 아니라 짜증나. 진짜. 오늘 주제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 아, 그래요? 예. 주제가 몇 시 정해져서 방송이에요? 7시 반이야. 7시 반에 보면 되지 뭐. 근데 7시 반에 농심이랑 어떻게 그거 얘기 하나 가서 안 하나 보면 되지. 보자고 한번 보세요. 아니 왜냐면은 오늘 정해져 있대 주제가. SDI 얘기하면서 네. 저는 SDI로 농심을 사고 싶습니다. SDI를 팔아서 잠깐 농심을 샀다가 거래가 재개되면 다시 7월 15일 날 SDI를 사는 걸로 이렇게. 이들이 이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페넨터가 여전히 중국에서 4개 드라마 제작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국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페넨터가 지금 이 정도까지 뭐 지난달 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시가총액이 여전히 500억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 사마 네트워크스가 1,000억으로 그 드라마 하나로 1,000억을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사마가 드라마 하나로 저렇게 올라갔는데 드라마 4개가 지금 4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페넨터 같은 경우는 계속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 다른 애들과는 달리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 같고. 페넨터가 만든 드라마가 죄송해요 말 끊었네. 네네. 네, 괜찮아요. 아 페넨터가 만든 드라마가 뭐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하고 지금 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4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 중에 뭐 반만 해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 애들이 이제 그 계속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배우들이 가서 직접 아예 그냥 가서 찍는 걸로 현지에 가서 다 찍는 걸로 바뀌고 있어서 뭐 거기에 국내 제작사들에 대한 역할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YG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투어 뭐 이런 것도 한다면서요. 이제는 그 국내 애들이 국내만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일본 갔다 중국 갔다 뭐 다 이렇게 하니까 YG는 뭐 갤럭시 투어인가 뭐 이런 거를 아예 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갤럭시 투어가? 그 뭐 일본에 가서 그 홍콩에 가서 그 공연을 하는데 삼성 제품들 광고하면서 하는 거예요. 광고하면서 공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스폰서십 콜라보 같이 하는 그래서 거잖아요. 갤럭시 투어. 네. 이름이 갤럭시 투어. 네, 이름이 그래서 갤럭시 투어예요. 뭐 하이 갤럭시 투어인가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거 놓고 보면은 우린 뭐- G3 투어 하나 만들겠네. G 투어 이런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런 컨텐츠 쪽에 대한 쪽들이 계속 팔리지 않겠느냐. 근데 당분간은 뭐 지금 다른 쪽보다도 이 드라마 쪽에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페넨터 이게 좀 계속 더 좋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해요. 말이 난 김에 하나 더 네. 하면 되나? 어떤 거? 주식을 떠나서 나는 이제 세상 바뀌는 흐름을 중시 여기잖아요. 근데 뭐 여러 번 방송을 제가 했던 건데 저는 이제 앞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먹고 놀자 하면은 이런 얘기를 주식을 또 꺼내길래 나도 생각났는데 저는 한 1년째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왜냐면 다들 우리나라 복지를 애쓰잖아요.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 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전 세계적인 화두잖아요. 예. 이게 뭐 어찌 보면 디지털 경제가 갖고 오는 어떤 폐해? 할 수 없지만 그걸 극복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어느 나라나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세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카지노예요. 카지노 산업이랬고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예전에 보면 카지노 있는 주가 딱 2주밖에 없었어요. 아틀란타랑 라스베가스에 네바다밖에 없었는데 그게 한 15년 전부터 해서 각종 확산됩니다. 그 처음 이제 명목으로는 이제 인디언한테 줘요. 인디언한테 이제 운영권을 줘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인디언은 예전에 보면 인디언을 했는데 요즘은 인디언의 자기 그 혈통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갖고 막 싸우고 나 그래요. 제가 진짜 인디언이 아니다 그래갖고 나는 몇 대째 인디언이다 이런 거 하는 거. 조상 찾아주기 운동 뭐 이런. 그게 네. 카지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지노.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리고 많이 드라마나 영화 그런 주제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근데 그래서 미국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도심 한복판에 막 늘어나는데 캐나다도 당연히 원주민한테 주는 것들이 많고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안 하던 나라들이 이제 카지노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카오도 뭐 포르투갈 때부터 해서 많이 했다 그러지만 결국은 세원은 빨리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직업 창출이 많이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한번 다 자료 그것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블룸버그에서 한 자료 2014년 15년 대여치 그런 것도 제가 저 링크 걸어서 올려드렸는데 그게 뭐 이제 우리가 전혀 별로 안 하던 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 이제 스리랑카 심지어는 스리랑카도 그냥 몇 억 달러를 갖다가 투자하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투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빠찡코 기본 애들의 규모가 1,500억 달러 시장입니다. 네. 빠찡코 시장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넘기려 아베는 이제 카지노를 만드는데 잘 안 되고 반발들이 워낙 많은데 그리고 호주도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고 필리핀도 지금도 하지만 더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카지노 인더스트리가 전 세계적으로는 3에서 많게는 7, 8%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영종도에 한다는 것도 그냥 누구나 뭐 파라다이스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세원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지만 카드 만드는 회사 있죠. 심지어는. 예. 그리고 룰렛판 돌아가는 거 만드는 애들. 그리고 이런 애들이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룰렛판 만드는 애 있죠. 룰렛. 그 전 세계에서 한두 회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약간 뭐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에 뭐 토비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워낙 시가총액이 작고 주가 더블이 올라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여튼 카지노 관련 기업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식음료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딱 안 가갖고 사조시푸드 제가 원래 그 이마트까지 홈플러스 안 가잖아요. 근데 홈플러스 갔더니 그 사조 스킨팩 그거 수산 스킨팩 먹어보고 나서 이거 괜찮다 싶어서 될 것 같은데 그 주가는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근데 이 수산 스킨팩을 보면서 1인 가구들이 많아지니까 여전히 그거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요즘에 여성분들이 그 소정 씨 생선 손질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하죠. 네. 대가리 따고 내장 꺼내고 대가리 따고 내장 꺼내고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종 스킨팩 그 수산 스킨팩 같은 경우가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뭐 매운탕도 먹고 싶고 무도 하고 싶은데 이게 사서 개인들이 사서 손질할 수가 없거든. 옛날처럼 그렇죠. 뭐 구루막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저씨가.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무학 좋은데 우리 아버님은 싫어하세요. 그런 싱거운 소주 먹으면 이세 낀다고. 근데 그 무학이 어떤 최근 트렌드가 이렇게 도수 낮은 소주니까 이런 게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쪽에서는 뭐 중국 트렌드를 떠나서 국내 트렌드에서 놓고 본다라면 수산 스킨팩 그다음에 좋은 저도수 알코올 그 가지고 있는 무학 뭐 요 정도? 난 반대야. 요 정도. 나는 소주나 이런 것들은 왜 상장되는지 이해가 안 가. 소주 왜 술 마시는 거 불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왜? 나 싫어 술이.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듣다 보니까 갬블링? 우리나라도 갬블링은 아닌데 그런 게 있죠. 저기 자판기. 자판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장애 등급이 얼마 이상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나 못 할 걸요 아마. 그리고 자판기 같은 게 있어서 그건 나라에서 하는 관변 단체의 자판기 사업 얘기할 거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리노인가 뭐 어디 가면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변기 옆에다 이렇게 하나 달아놨다면서요. 이렇게 드르륵 하면 이렇게 바로 거기서 소변. 기틀 있는 남자 이 남자. 오 대박. 하나런데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자판기처럼 여기다 이렇게 쫙 설치해놓고 이 슬롯 머신은 네 거. 그런 거죠. 그럼 거기다 그 땡기고 뭐 이제 뭐 버스 기다리다 한번 땡기고 택시 기다리다 한번 땡기고. 그러면 택시비가 없어졌어. 버스 타고 가야겠어. 버스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소외계층한테 이게 나눠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 가장 쉬운 게 그런 거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액이고 크게 안 잃고 그러니까. 리노 얘기했잖아요.
이제 디테일한 남자거든. 리노가 네바다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그것도 갬블링하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코텍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코텍. 코텍이 지금 모니터 쪽 1인데 지금 대우증권 KDB 대우증권에 엊그저께 나온 자료 보면 토비스가 1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건데 그 코텍이라는 회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해외 법인인가 해외 지사가요. 리노에 있어요. 리노 있는 회사 찾기 쉽지 않아. 거기. 근데 하여튼 그런 게 리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은 라스베가스도 그렇고 조그만 그 음식점 있잖아요. 레스토랑. 그 슬롯머신 한두 개씩 다 갖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유창 기자는 라스베가스 몇 번 갔잖아요. 취재하러. 네네. 거기 보면 조금 음식점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자동차 갖고 다이닝 하는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런데 슬롯머신 한두 개씩 다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슬롯머신 그게 진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일본에서 되느냐 안 돼. 일본은 규모가 다르더만. 그 1,500억 시장이에요. 달러로. 그러니까. 빠진코 시장. 일본은 뭐 다른 전 세계 시장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더만 그쪽은 한번 투자가 근데 들어가게 아까 되면. 말씀드린 그 1,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빠진 거 현재 시장이. 그러니까요. 150조 우리나라 GDP가 1,000조인데 그러면 15%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번 만약에 진짜 지금 그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은데 그쪽이 되면은 말씀 주신 대로 토비스 이런 거는 아마 이제 어마어마하게 실적 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일본에 가보신 분 많이 계시지만 그거가 실제로 보면 야쿠자의 핵심적인 수입원이잖아요. 근데 야쿠자가 이제 그 카지노 하면서 자기네들 이권을 주고 그러면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아주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일본의 그 유학생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남자들이 빠진코에서 이래요. 왜냐하면 일본은 유학생들이 6개월인가 이상 되면 알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몇 시간 이하. 그래서 거기서 많이 하죠. 근데 그 엄청난 사업이에요. 빠진코 사업이. 그래서 근데 카지노를 하려니까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거기에 야쿠자. 왜냐하면 자기네 이권이 보장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굉장히 개혁적인 정책이네요. 그러면. 네? 굉장히 개혁적인 정책이네요. 엄청 바뀌죠. 왜냐 그게 되면 빠진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빠친코가 가보셨잖아요. 동경이건 오사카 대도시 골목마다 있잖아요. 빠친코가 근데 그 단순히 이게 도박이 아닌 게요. 거기선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게임인데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인네들 막 이렇게 소소히 그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일종의 그 서민 금융 같은 존재예요.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단순히 이제 도박 산업이 여기서 옮기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갑자기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카지노는 어쨌든 도박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그 다른 종류로 어쨌든 공존할 거다. 다만 시장은 좀 영향이 받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일본이 내수나 아니면 서민 경기 안 좋아질까봐 좀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베가 하려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엄청난 로비 활동 서로들 하고 있죠. 그 카지노 하려고. 근데 이제 카지노를 일본 입장에서 너무나 열이 받는 게 중국 애들이 자꾸 이제 막 주변에 카지노를 해서 인바운드가 막 나가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막 53%씩 중국인 관광이 늘어나는데 아무리 감정이 안 좋아도 우리도 카지노 하나만 있으면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사실 얘기하는 게 외국인 카지노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내국인 갈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사실 옥신각신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외국인 카지노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 지난번에 제 친한 동생이 카지노 가자 그래갖고 나 카지노 가보자 그래서 워컬로 가는 거예요. 슥슥. 갈 수 있어? 그럼요, 갈 수 있죠. 딱 들어갔는데 얘는 캐나다 국적자예요. 이런 지르면서 입구에서 저만 뺏고 나와줘갖고. 그래서 면세점 구경하고 나오신 걸로. 벤치 먹고.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랜드를 내국인 전용으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외국인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외국인도 들어가죠. 5,000원만 더 돈만 되면 들어가지 뭐. 근데 왜 거길 가냐고. 여기 거기 좋은데 가는데. 아니 왜냐면 그게 양양공항이 이제 무비자 체류가 돼요. 72시간. 그것 때문에. 그리고 사실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도 많이 가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 깨끗한 공기를 마시러 가는 거라서 깨끗한 공기. 양양공항 되게 많이 가요. 그리고 이번에 최문순 지사 당선되신 최문순 지사 공약이 중국에서 양양공항으로 오는 직항을 배 이상 늘린다는 게 공약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국 인바운드 강원도 되게 많이 나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주도를 좋게 보고 뭘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쪽 카지노 보면서 팔아서 좋게 보면 저는 강원랜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강원랜드는 그러면 한 4-5배 테이블 더 늘려야죠. 지금도 앉을 자리가 없는데. 근데 제가 저희 처가 강원도라서 가보면 신기한 건 뭐냐면 강원랜드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버스 타고 가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요. 논바닥에서.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리는 걸까? 그러면 그때부터 저 혼자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정도 3년 지나니까 길이 되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랜드의 되게 안티가 그 세금으로 많이 걷어간다는 게 안티잖아요. 그 세금 걷어가지고 뭐 하냐면 다 길 닦아요. 강원랜드 가는 길. 맞아요. 그거 다 강원랜드 거기다 투자하고 그래서 평일에 가보시면 테이블 되게 많이 남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나게 하다가 그 돈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강원도가 최고 히트 친 거 있잖아요. 오진가 했다가 줬다 말해버렸잖아요. 그거. 뭘요? 거기 그 옆에 리조트 오지 만들어갖고. 리조트인가 해갖고 스키장 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것도 그 강원도에서 투자해서 만든 거잖아요. 아, 길만 닦아야 되는데 스키장까지 괜히 만들었다가 망해버려갖고 아 참. 그거 잘 봐야죠. 예전에 그 우리나라 어쩌고 국제공항 그거 괜히 만들었다가 욕 뒤지게 먹다가 그렇죠. 양양공항도 지금 저렇게 잘 될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공항이 72시간 양양에 체류하고 또 다른 공항으로 가면 거기서 또 72시간을 또 또 해준대요.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자 없이 9일간 이상 그렇게 머무를 수 있다고. 청주에도 갔다가 예, 청주도 예. 지금 72시간 괜찮다. 얘기하잖아. 청주도 72시간 얘기하잖아. 처음에 제주도 왔다가 음. 그다음에 양양 갔다가 음. 돌아가는 게 코스예요. 청주도 갔다 가야지. 청주 왜 자꾸 청주도 청주를? 72시간. 청주도 72시간. 도나스 청주는 먹으러? 아무것도 없잖아요. 청주는. 도나스 먹으러. 청주는 양반밖에 없어서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교육도시. 세상에 대한민국에 교육도시 많잖아요. 근데 이 먹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전에 음. 이게 스파를 이렇게 딱 동네별로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 대전은 먹을 그쪽은 먹을 게 없어. 충청도는 맛집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놀고 아 여기 괜찮다 하고서 주위에 먹을 게 있어야 뭐 이것저것 먹고 본인 와서. 지금 충청도 디스하는 거예요? 처갓집이 또 네, 논산에 그러니까 계신 분이? 충청도가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맛집이 없어 거기가. 그래서 충청도가 자기 맡기 쉽지 않아. 네. 어디나. 아 그게 아니라 충청도가 없어요 맛집이. 그래서 보면은 아 여기는 꿋꿋하다. 맛집이 무슨 없기 소리야? 우리 때문에 장모님이 어렵구나. 서울 가면 먹을 거 있간 하는데 맨날 아니 그런 게 충청도 아니라 먹을 게 넘쳤다고? 아니 뭐냐면 뭐 그렇게 대표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뭐 대표하는 음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쪽이 없기 때문에 충청도가 오히려 그런 쪽이 발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뭔가 잘 되려면 그런 맛집들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면은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도 와서 뭐 이렇게 뭐 땡기고 놀고 뭐 먹을 거 신나게 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거지. 강원도도 약간 부족해. 아쉬워. 횡성한호. 횡성한호. 아니 이 사람이 그게 아니지. 아니 이 사람들이 땡겨서 존든 아니, 따면 횡성한호 먹고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없으면 그냥 가는 거야 아니 집에.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디테일이 약하네. 어떤 거요? 중국 사람들이 예. 거기 강원랜드 가면 갈 때는 하나밖에 없지. 한 20분만 내려갖고 태백에 가서 태북 그 갈비살을 먹어야지. 그게 의미야지. 태백하는 해갖고 갈비살 그 연탄에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걸 먹으러 가야지. 1인분에 300g이야 아직도. 그죠? 네. 맛있잖아요. 거기. 느낌 알잖아 벌써. 300g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주죠. 엄청 많이 주는 거지. 많이 1인분에 주죠. 180g인데. 어디로 가야 밑으로 돼요? 들어. 태백하노. 태백. 강원랜드 가갖고요. 강원랜드 갈 때 택시 타고 태백하노 가면 바로 가. 24시간 하나 그래. 가야겠네. 태백. 근데 구청 그게 이런 저도 데가. 그때 갔는데 뭐 그 거기 현지에 아는 사람이 가는 거랑 또 뭐 외지인이 가는 데랑 또 다르다고. 그거 나 쫓아가야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그럴 때는 일단 그 숙소 잡아놓고 스리빨 끌고 가세요. 네. 그러면 돼요. 쓸밥 끌고. 말도 좀 배우고. 그리고 강원 사람들 아직까지 순진해서 네. 그렇게 사기치지 않아요. 그렇구나. 여 고기 좀 줘보래요? 알고 보면 우리 이규창 기자가 흉내를 잘 내잖아요. 어찌 보면 다 똑같아. 목소리 흉내를 내고 얼굴이 빨개지네. 본인이 하고 박승영 부끄러웠어. 수준이한테 딱 걸렸어 지금. 저는 여기서 대출 받아갖고요. 키움증권 담보대출 이자 연 3.9%. 여기서 대출 받아서 광고하시는 강원랜드 가서 꽁지 해야겠어. 아 오늘 하여튼 모처럼 스페셜 게스트를 박승영 연구원 1차 갖고 다음번에 또 2차 모실 텐데요. 오늘 어땠어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재밌네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증권방송은 보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증권방송을 저도 많이 해보잖아요.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짧아요. 음. 얘기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금방 하고 이제 뭐 다음으로 넘어가고 중간에 화면 좀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데 근데 뭐 조용히 앉아서 계속 얘기하니까 괜찮네요. 느낌 있는 거로. 다음에 한 3시간씩 얘기해도 돼요. 싫어. 이것도 좀 겨우 뺀 거라고. 아니 이진우 센터장이 왜 이걸 하겠어? 이준호 센터장이 누구시죠? NH의 아, 선물에 NH의 그 친구가 왜 이거를 팟캐스트를 하겠어? 말하길 좋아하잖아 그 친구가 또 혼자만의 고독하고 나와바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일목균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목균형 그런 거 하잖아요. 난 일목균형이 난 일목요연에서 일목균형인 줄 알았어. 몰라. 그리고 차트 볼까요? 딱 하는데 난 못 알아듣거든. 그걸 얘기하는 우리가 한 3분밖에 안 주니 짜증 나잖아요. 20분이가 1시간이 혼자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신나죠. 이 기자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여의도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애널리스트가 나와줘서 딱 걸렸어. 딱 걸린 사람이야. 딱 걸린 거.
하여튼 그 우리 청취자분도 들어서 알겠지만 뭔가 좀 달라요. 뭔가 포인트가 다르고 음. 인사이드가 좀 다르고 그리고 말수가 일단 좀 삐딱하잖아요. 세상을 좀 삐딱하게 봐요. 그러니까 남들 평범하게 보는 주식하고 다르게 뭔가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GD를 존경하잖아요. 네. 그 작년에 GD가 첫 노래 나왔을 때, 야, 이 양반은 정말 창조 경제 시대에 왔는 그런 시대다 하면서 GD를 우리 형님을 모셨잖아요. 그 노래 하나 삐딱하게. 그 노래 하나 듣고 이 양반은 될 사람이다. 모든 상을 휩쓸었잖아. 그렇죠. 오늘 형님 어땠어요? GD 처음 나오실 때 디스했잖아요. 아니 GD의 노래는 삐딱하게 이전과 이후로 다르죠. 삐딱하게 나온 순간 난 눈물 흘린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경건하기는. GD가 좋다고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다가 우리나라 바꾸고. 연예인은 무도를 중간에 나와야 돼요. 아. 무도를 한번 나와야 이제 안티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럼요. 좋은 이미지가 정영용이 되게 바뀌죠. 홍홍 한번 하고 나면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글도 네. 썼잖아요. 뭐 GD가 그 같이 바쁜 썼잖아요. 사람이 무한도전까지 나왔을 때의 그런 의미. 그러니까 고객과의 소통, 일반 사람과의 소통, 그거가 바로 GD와 다른 사람의 차이죠. 네. 무한도전 김태호 PD님 저 불러주시면 저 무료로 나가드리겠습니다. 전 돈 한 3만 원 출연하고 나갈래? 돈 내고 나갈래? 3만 원이라도. 저 받고 3만 원 더. 인턴님은 어땠어요? 오늘 진짜 완전 재밌었어요. 평소에 이거보다 재미없어요? 그냥 뭐 솔직히 제일 그냥 소소한 것 같은데. 와, 평소에 진짜 힘든가 보다. 오늘 되게 예능 보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안 그런가 보지? 주식에는? 평소에는 안 그런가 진짜 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예능이 되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예능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쉽게 느끼고 편하게 느끼가 그래도 되게 대중화가 잘 되잖아요. 근데 요즘 대우증권에서도 그런 캠페인을 하는데 광고 너무 광고 재밌어요. 그거 쉽게 하라고 참 쉽죠 뭐 하는 참 거 있잖아요. 쉽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 회사에서는 예문을 써줘요. 고객님 내방하시어서 뭐 어쩌죠 이거를 고객님 뭐 어디로 오셔서 뭐 이렇게 되게 쉽게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좀 그렇게 쉽게 하고 금융도 사실 뭐 서로 어렵게 말할 거 그렇게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맞아요. 좀 예능스럽게 하면 증권 용어가 정말 어려워. 사실 지들이 쓰는 그 결제 용어나 그거부터 바꿨어야지. 맨날 거기다 내방 뭐 이래갖고 자기가 서류를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대로 읽잖아. 아니야 어쨌든 공문도 그렇게 내려. 대우증권 이번 광고는 정말 재밌더라고. 정말 잘 만들었어. 차범근 씨하고 딱 나와갖고. 그래요? 그거 아직도 못 외워. 무슨 킥 뭘 파넨카킥. 하여튼 뭐 참 쉽죠 하고 그다음 그 아저씨 유명하잖아요. 머리 파마한 아저씨. 자 이거 쓸어줍니다. 자 이렇게 따라하면 그 뭐 사람 살아있나 지금 살아있는 건가? 그냥 실존 인물이야? 돌아가셨지. 돌아가셨지 그 사람. 돌아가셔서 그거 지금 뭐가 쉬워 그러는데 걔네들도 어렵다는 게 이제 증권 용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능은 주식 예능은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맞아요. 협회에서 돈 받아서 우리 만드는 걸로. 주식 예능? 아니 협회에다 돈 받아 뭐 하냐면 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하면서 무슨 말할 때마다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문제야. 우리 그거. 너 왜 이렇게 문질하래 맨날. 왜? 맨날 문질하래 맨날 교체해야 된다 그러고 통일해야 된다. 너 이렇게 정책이 하여튼 오늘의 결론은 오늘의 참 도움되는 거 하나는 우리 이규찬 기자를 잡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박승영이를 잡는 사람 알잖아. 뻐꾸기. 고가 좀 한번 제대로 줘보자. 고가. 지금 뻐꾸기 하는 순간 얼굴 확 몸이 확 긴장하네. 뻐꾸기 얘기하니까.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네, 아니야. 처음 당황했어.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55번째 그리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네, 다시 네. 한번 우리 또 마무리하면서 박승영 연구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여의도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뵐 수 있으면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